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시즌4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제조기술 발달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이 바뀌었죠. 그쵸? 네, 생산기술, 그 중에서도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웠고요. 나아가 제조기술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냈던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건데, 지난 시간 과제가 제조기술 시스템을 작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볼게요. 자, 투입 과정 산출 데모김의 단계를 적는 것이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과연 제조기술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투입 단계에는 재료, 사람, 기계, 돈, 도구, 시간, 에너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게 투입됐었냐? 자, 이런 나무 판때기와 그리고 건전지 홀더, 건전지, 그리고 접착풀 등이 들어갔고요. 또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투입에 레이저 커팅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정에 어떤 게 있었냐? 자, 이렇게 도안을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산출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아크릴 무드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데모김, 선생님이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LED 아크릴 무드 등이에요. 그래서 LED 막대에 전선을 연결할 때 그냥 일반 테이프보다는 동테이프로 감으면 보다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그 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주면 좀 더 내구성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만들 땐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투입 과정 산출 데모김 단계까지 해서 제조기술 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제조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보이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혹시 추측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옛날의 학교 모습입니다. 지금의 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난로가 있네요. 우리 지금은 난방기가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난로가 있고, 그리고 책상도 한 사람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에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긴 책상이 있네요. 그리고 또 바닥이 지금은 물론 나무 바닥인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난로를 했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그때 이 난로 위에 뭘 올려 먹었었냐? 그때는 이제 급식 세대라 도시락은 아니었고요. 우유를 올려 넣어서 우유를 데펴 먹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교실 환경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조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오늘날의 제조기술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 도구의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보이는 사진은 어느 시대에 쓰였던 물건이지 않아요? 네, 뗀석기 시대죠. 그 다음 뭐지? 간석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렇게 도구가 발전하면서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곡물을 재배하기가 보다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곡물을 재배하면서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초기에 일어난 제조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 도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내수공업 살펴볼게요. 자,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자전거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래의 글을 보면 영등포 공장에서 수공으로 자전거를 제작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내수공업, 가가 무슨 가자게요? 네, 집 가자고요. 네, 내는 안 내자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수는 무슨 숫자일까? 맞습니다. 손 숫자예요. 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걸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사람들이 모아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했겠죠. 물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소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소품종 소량 생산인데요. 이런 가내수공업은 요즘 오늘날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창 마스크가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죠. 선생님이 한 블로그에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 블로거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루 몇 시간 꼬박 앉아 만들었는데 이틀 동안 겨우 12장 만듦. 이래서 언제 다 만드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선 제작 방식을 바꿔야겠어. 만들어야 하는 양은 많고 하나씩 완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공정씩 쭉 다 한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 방식이 그 다음 공장제 수공업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방식이 무엇이냐? 분업화입니다. 자,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이렇게 라인별로 우리가 필요한 제작 공정에 따라서 쭉 앉아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를 만든다 했을 때 한 라인은 페달을 조립하는 라인, 한 라인은 핸들을 조립하는 라인, 이런 식으로 각 공정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정해 놓는 거죠. 이런 방식을 바로 분업화라고 하고요. 분은 나눌 분, 그리고 업은 일업이겠죠. 일할 때, 직업할 때 업자. 이렇게 분업화를 시켜서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장제 수공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생산 방식보다는 아무리 생산량이 증대됐다고 해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산업혁명 이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산업혁명 이후는 어떻게 변화했냐? 자, 이 동력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명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명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혁명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증기가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기계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래서 바로 아까 이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초기의 공장들은 기계가 굉장히 컸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만한데 기계는 이만하잖아, 그치?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공장제 기계공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또 등장했느냐?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기계로 물론 생산을 하지만 이 기계가 생산한 것을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컨베이어 벨트로도 가능해진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공정들이 다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떤 제조 기술이 등장을 했느냐? 바로 이 공장 자동화입니다. 공장 자동화. 기계로 한 공정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넘어가서 그 공정을 또 기계가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음 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넘어가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거는 물티슈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99% 정도가 모두 다 기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현대자동차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완전 다 그냥 무인 공장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기계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뭐 처음에 만들고 조립하고 뭐 도색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99% 기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설정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대량 생산도 당연히 가능해졌고요. 나아가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이 또 쓰이고 있느냐? 바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할 때는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거야. 나한테 맞는 맞춤 정장, 나한테 맞는 뭐 맞춤 구두처럼 나에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나만의 그 독창적인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이 오늘날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바로 이 3D 프린터와 같은 것들로 가능해졌는데요. 이 3D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1인 공장 체제가 가능해졌어요. 즉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제조하려면 공장에 가서 제조를 해야 됐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우리 집에서도 이 3D 프린터만 있으면 레이저 커팅기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엄청난 혁명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1번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달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조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눈에 좀 들어오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제조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어떤 제조기술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제조기술이 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로봇의 상용화. 자,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마구 쓰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쓰이냐? 짠! 이것은 무슨 로봇이냐면 배달 로봇이에요. 우리 유명한 배달 앱 있죠? 거기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로봇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배달을 할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이렇게 물건을 건네주지만 배달 로봇이 있다면 뭐 도서상관 지역이든 또 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든 이 로봇이 어디든지 가서 배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힘도 아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노동력도 아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서빙 로봇, 그리고 세탁 로봇,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주는 로봇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미래 제조 기술 살펴볼게요. 바로 초소형 제품 개발입니다. 우리 흔히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술 있죠. 나노가 뭐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노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냐? 이 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축구공 하나,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축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가 나노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크기겠죠. 이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립의 나노 돌기를 흉내낸 뭐 물에 젖지 않은 섬유,
같은 것도 있고요. 전기 소모가 적고 선명한 유기물 발광 소자, OLED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은 맞춤형 제품 개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3D 프린터와 레이저 절단기 같은 것들로 이용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점점 접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이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소개하는 영상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 3D 프린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에서 3D 프린터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나온 작품들을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이런 작품이나 혹은 뭐 이런 집 모양 작품, 이것도 학생들이 다 디자인해가지고 뽑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글루, 이거는 이제 후처리 작업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얘도 귀엽지? 얘는 아직 색칠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산타 인형, 이런 작품들이 뽑아져 나오면 공구와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어 준 다음에 물감들을 사용해서 예쁘게 꾸며줍니다.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레이저 커팅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게 해줘요. 이 미니언즈도 커팅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을 할 수도 있고 각인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저렇게 종이, 아까 보여드린 종이에도 할 수 있고 나무판, 그리고 이런 로마크판에도 커팅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재료 소재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제약이 많이 없습니다, 레이저 커팅기는. 다만 3D 프린터는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이는 이런 필라멘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각 기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필라멘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잘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라멘트예요, 여러분. 3D 프린터 필라멘트. 선생님 엄청 많이 샀죠?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랑 레이저 커팅기 설명하는 영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정말 쉽고 재미있는 기술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 영상은 무엇이냐?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인데요. 한 가지 테마를 정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모형들의 테마는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놀이동산 컨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람 파트, 사물 파트, 건물 파트, 동물 파트로 나누어서 모형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뒤에 산타도 있고 로돌프 선물 상자들이 있고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눈사람 등 또 다양한 놀이기구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사탕을 먹는 모습도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범퍼카예요. 이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웰컴 투 명지, 선생님 명지중학교여서 웰컴 투 명지 해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출력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맞춤형 제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미래제조기술 살펴보러 갈게요. 자, 디자인과 창의성이 강화된 작품 제작입니다. 아무래도 개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도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창의성이 들어간 독특한 제품들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의자인데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의자예요.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 제작됩니다.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기술로 인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종이 호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예전에는 그 은박지 호일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은박지 호일이 환경오염이 일으킬 수 있다, 환경오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종이 호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회용품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는 우주 공장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산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산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부르죠. 근데 메이드 인 스페이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지? 그리고 점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에 다 통신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 공정을 우리가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제조 기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과제 나가겠습니다. 자, 제조 기술의 발달과 제품의 발달은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제품 연표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세탁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소개해 놨었는데 이 각각은 어떤 제조 기술들이 사용되었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나아가 미래에는 어떤 제조 기술이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예측해보고 그 제조 기술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그럼 2번. 제조 기술의 발달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도 달성되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에는 바로 제조 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학습 목표 모두 다 달성되었네요. 네, 축하합니다. 자, 선생님 이메일은 다음 보이는 주소와 같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 있다면 선생님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 수업 공부하실 때, 과제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영상이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 기술여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바이러스 항상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제발 학교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자, 안녕.